예, 법경제학 전 한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번에 갭이 몇 시간에 걸쳐서 계약서에는 갭이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정부가 개개인들은 이런 거를 고의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그러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던 생각을 했지만 이거를 다 논의해서 하기에는 계약이 너무 복잡해지고 그것이 발생할 확률이 너무 낮다고 판단해서 고의로 흠결을 남기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기 보시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발생 확률이 지극히 낮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이런 가능성, 리스크에 대해서 계약서에서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게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발생한다고 해도 사람이 100만 명이 모이면 한 번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국민이 5천만이니까 100만 분의 1이면 1년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발생하겠습니까? 50개의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국가에서 매년 50명이 이런 사건의 발생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판사님께 이거 해결해 주셔라고 오는데 정부가 넋을 놓고 아유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럼 이런 일도 있어요. 1년에 50건이면 한 달에 4건 이상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꾸준히 발생하는 일일 것이고 그런데 역시 100만 명 중에 한 건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이런 거 절대로 계약서에 넣지 않습니다. 아니 평생 한 번 일어나지도 않을 텐데 아마 내 손자까지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이걸 내가 변호사비 들여서 계약에 대해서 또 싸움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뭐 앞으로 200년 300년이 지나도 나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건데 내가 이걸 앉아갖고 논의하는 것조차 시간 낭비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남겨놓을 테니까 그렇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100만 분의 1이 발생하면 결국 정부가 이거를 판결을 해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누가 옳다 해줘야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1년에 50건이 계속 발생한다면 법으로 이걸 만들어 놓자라고 하는 것이 임의 기준 규칙입니다. 영어로는 default rule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컴퓨터 처음 사면 물어보죠. 이런 기능 저런 기능 당신께서 다 이렇게 지정해서 뭐 화면 크기 밝기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컴퓨터 잘 몰라서. 근데 이런 걸 하나하나 네가 지정할 거냐 아니면 컴퓨터의 디폴트 기능이라고 해서 나는 그냥 기본적인 사항 원래 이 컴퓨터에 정해진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디폴트죠. 그러니까 저랑 옆에 있는 김 교수가 무슨 계약을 맺을 때 저랑 또는 출판사 A라는 출판사가 계약을 맺어서 제가 책을 쓸 때 이것을 뭐 이런 경우에는 인쇄를 어떻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또 무슨 그림이 너무 많아지면 인쇄를 뭐 줄이네 늘리네 이런 것을 하나하나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정부의 룰이 무엇이든 개인 간의 룰이 우선입니다. 개인이 계약사항에서 이런 조항을 우린 넣겠다라고 하면 그 법적으로는 그 넣은 조항이 만약에 정부의 법과 다르다고 해도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 정부의 법은 학교에 물탱크가 터져서 한승우 교수 연구실에 컴퓨터가 나가면 학교가 이 경우에 책임을 진다라고 했지만 제가 연세대학교에 너무 오고 싶어서 연세대학교 계약서에 물탱크가 터지거나 화재 등이 발생해서 제게 피해가 와도 저는 연세대에 책임을 묻지 않고 전적으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해서 한승구 교수만의 계약 조항을 넣으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룰이 비록 학교가 배상해 준다 하더라도 학교는 이상하게도 한승구 교수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하면 정부는 개인이 그런 조항을 넣었다고 하면 정부 룰보다 개인 간의 약속이 더 우선입니다라고 하고 개인 간의 그 조항을 강제해 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컴퓨터에서 이렇게 지정하면 지정한 대로 되지만 컴퓨터 처음에 사양을 할 때 지정하지 않고 저는 디폴트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디폴트대로 되는 거죠.
그렇듯이 한승구 교수가 물탱크 터지고 화재 나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저 생각하기 싫으니까 그냥 정부에서 정해진, 우리가 여기서 굳이 정하지 않는다면 오토매틱하게 정부의 규정을 따르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개인이 정하지 않으면 저절로 따르게 되는 디폴트, 컴퓨터 디폴트 기능 같은 규정이다라고 해서 디폴트 룰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 경제 용어 아주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이 미시 시간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학부에선 잘 안 나오지만 컨팅전시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가 얘기한 리스크랑 비슷한 거고요. 미래에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컨팅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수업을 들으면서 학생들이 저 교수가 아프면 어떡하나, 시험 문제를 내갖고 조교가 가져오다가 그 시험 문제지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뭐 등등의 진짜 보통은 잘 발생하지 않는데 그래도 발생 가능성이 0은 아닌 그보다 큰 상황들을 컨팅전시라고 합니다. 저는 참고로 제 조교들을 처음 이제 일하게 되면 시험 감독을 할 때 어떤 불의의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20개만 생각해와라, 이제 이런 숙제를 내줍니다. 재밌는 거 많더라고요. 뭐 정전이 된다, 뭐 학생이 아파갖고 늦게 온다, 이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시험 보는 교실이 1번 교실에서 갑자기 2번 교실로 그 전에 바뀌는 수도 있고요. 1번 교실에서 보게 되는데 1번 교실을 열쇠를 잃어버려갖고 열어주지 못한다, 이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는 거죠. 또는 시험지를 복사해갖고 사무실에 맡겼는데 다 마치면 그 시험지를 도둑 맞았다. 또는 답안지를 나눠줘야 되는데 답안지를 3장씩 나눠줘야 되는데 답안지를 직원 선생님이 실수로 여분을 안 당겨놔서 나눠줄 답안지가 없다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 저는 이제 영어 강의를 하는데 영어로 공지가 잘못돼갖고 외국인 학생들이 잘못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오거나 앞으로 사회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시게 되시면 이런 컨팅전시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컨팅전시 중에는 북한이 이렇게 할 경우, 저런 무기를 개발할 경우, 이렇게 공격해 올 경우 등등등등에 대한 컨팅전시,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죠. 회사도 만약에 삼성이 핸드폰을 어디저기 아프리카 가나에 가서 파는데 이 가나에서 갑자기 전쟁이 발발한다든지 전염병이 돈다든지 밤에 도둑이 들어서 그 핸드폰을 다 훔쳐간다든지 아니면은 핸드폰은 멀쩡한데 가나에 그 이동통신 시설이 잘 안 돼서 기능이 작동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대응하면 더 좋지만, 그러니까 제 조교들도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조교들이 시험 감독을 하는데 다른 것들, 예를 들어 채점이나 이런 거는 그 나중에 대비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는데 120명이 봤는데 답안지 걷어봤더니 119개다. 때로는 120명이 봤는데 답안지가 121개였던 적도 있어요. 어떤 일일까요? 청강하는 학생이 들어와서 답안지를 내고 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리 여기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생각을 해놓으면 거기서 그 자리에서 시험 감독하다 무슨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나중에 제 시험을 보기도 너무너무 힘든 거고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만 하고 들어가도 벌써 조교들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에 대비하기도 하고 벌어졌을 경우 재빨리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갔는데 교실 문이 잠겨져 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지 않고 이미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빨리 가서 열쇠 가져와야겠다. 누가 잊어버렸나 보다. 라고 해서 열쇠를 한다든지 교실을 옆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생각을 그걸 한번 생각해 본 사람은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시험 교실 찾느라고 30분 보내버리면 시험 망치고 어떻게 학생들 평가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이게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 여기 제 학생들은 이런 컨팅전시를 주말에 여러분 취직하잖아요. 현대자동차 취직하잖아요. 현대자동차에 취직하면 이런 그
그 고객들이 어떤 진상 고객들이 있을까? 내가 자동차를 팔았는데 멀쩡히 잘 팔았는데 이거 갖고 시비 거는 어떤 고객들이 있을 수 있을까를 주말에 놀지 말고 누워서 한번 생각을 쭉 해보세요. 그래서 한 10가지씩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분명히 또는 여러분이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진상 고객님들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실수도 생각해보세요. 자동차 팔 때 이런 서류 잊어버리고 저런 서류 잊어버리고, 또는 보통은 서류가 필요 없는데 이 사람은 뭐 특수한 외국인에다가 뭐 어쩌고 해서 서류가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놓으면 여러분이 바로 그런 데서 작은 차이를 이루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인정받고 승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 때문에 이런 컨틴전시를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다. 하지만 다시 우리가 계약법으로 돌아오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컨틴전시를 생각도 못하고 생각하더라도 생각을 못해서 흠결로 남기든지, 생각하더라도 마땅한 방법이 없고 비용이 너무 들어서 흠결로 남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가 개개인들이 계약서에 조항을 넣으면 그게 우선이지만, 조항이 누락됐고 근데 그 일이 안 벌어지면 또 끝이에요. 근데 조항을 누락시켰는데 너무 발생 가능성이 작다고 생각해서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갑자기 우왕좌왕하고 이거 누가 책임질래? 이 로스를 누가 책임질래? 리스크가 아닌 이제 로스죠. 이미 벌어졌으니까. 라고 다툼이 벌어질 텐데, 이런 다툼을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안 적었지만 정부에 무슨 룰이 있을 거야. 디폴트 룰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찾아보면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개개인이 조항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면요, 그 사건은 결국 재판에 가더라도 어떻게 되냐? 정부에 있는 디폴트 룰대로 이거는 누구 책임이고 이건 누가 해야 되고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울 필요가 없죠. 우리 조항이 없네. 조항이 없다는 건 정부 룰을 따라야겠네. 그래서 정부 룰을 알아보면 이거는 네가 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해야 된다고 하네. 라고 하는 것처럼 재빨리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이 디폴트 룰입니다. 디폴트 룰이 있으면 참 좋은데요. 문제는 디폴트 룰을 정해야겠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디폴트 룰을 법으로 정해야 돼서 법을 정할 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디폴트 룰이라는 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룰이 잘못되면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난다.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끼리 계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 차가 책임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사고가 더 많이 나겠죠. 앞에 차는 사실 뒤에 차 갖다 박을 일이 없고 되게 사고 나면 뒤에 차가 책임인데, 이거를 법을 잘못 만들어서 차가 앞뒤로 부딪히면 앞에 차가 책임진다라고 하면 아마 뒤에 차들이 마음 놓고 정신 놓고 다니다가 부딪히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현재는 지금 뒤에 차가 부딪히면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뒤에 차가 앞에 차에 안 부딪히려고 정신 바짝 차리고 다녀서 사고가 덜 나겠죠. 그래서 이런 디폴트 룰은 정말 효율성에 입각해서 잘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이런 디폴트 룰을 아무리 또 정부가 자세히 만들어 온다고 해도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물탱크가 터진 형태도 한승구 교수의 케이스하고 옆에 김 교수, 무슨 B 대학교 김 교수의 케이스, C 대학교 이 교수의 케이스가 물탱크가 터진 것이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서 한승구 교수는 한밤중에 터졌어요. 그래서 한승구 거기 있을 리가 없는데, B 대학의 이 교수는 사실 이게 근무 시간 대낮에 터졌거든요. 근데 교수가 하루 종일 학교를 안 나온 거예요. 학교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 그 교수가 거기 앉아 있었으면 그 천장에서 물이 뚫리는 순간 재빨리 컴퓨터를 치울 수 있었겠죠. 기타 등등 이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법으로 또 다 해결이 안 됩니다. 법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판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법으로 디폴트 룰을 정하던 그 애매한 룰이 확실치 않으면 결국은 그 법에 보충을 해서 판사님이 판단을 하던 이 디폴트 룰을 누군가 정해야 되는데, 이 디폴트 룰을 어떻게 정하면 잘 정했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날까라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경제학이 제시하는 것이 hypothetical bargaining이라고,
가상의 협상을 해보는 거예요. 즉 한승구 교수 연구실 위에 물탱크가 터져서 한승구 교수 컴퓨터가 다 나갔다. 이미 벌어졌죠. 그 순간 어떻게 할지를 시간을 되돌려서 한승구 교수가 연세대학교의 교수가 돼서 그때 안 했지만 만약에 연세대학교와 한승구 교수가 우리 연세대학교 잘못으로 한밤중에 물탱크가 터져서 당신 컴퓨터가 다 나가고 파일이 날아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논의하는 방식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얘는 좀 다른 예네요. 코로나 상황이라서 지금 비대면 수업을 하기로 했어요. 한승구 교수는 또 수강생이 막 300명 이렇게 되니까 비대면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 300명의 학생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될 텐데요. 정신이 나갔는지 이런 대면 수업을 꼭 해야겠다. 한승구 교수 얼굴을 보고 수업을 들어야겠다라고 전원이 연명장을 냈어요. 그러면 한승구 교수 좀 대면 수업 해주세요. 연세대학교가 얘기하겠죠. 학생들이 이렇게 당신 얼굴 보고 싶어 합니다. 한승구 교수는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50대고 이거 진짜 이 강의하다가 코로나 걸리면 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저거 꼭 코로나 안 해도 돼. 지금 대면 수업 안 해도 되거든요. 정부에서 코로나 상황이고 이런 대형 강의는 수업하지 말라. 비대면으로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왜 저보러 대면으로 하라고 하세요? 좀 못합니다. 처음에 이러겠죠. 연세대학교가 아니 좀 조건을 내거세요. 그러니까 뭘 원하시는 게 있으면 제가 그걸로 해서 들어드릴게요. 라고 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염되면 그럼 치료비 전액 정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옆에 있던 제 아내가 아니 치료비 전액 갖고 됩니까? 이거 위험을 간수하는데 월급을 2배로 주셔야죠. 그래서 월급 2배 주고 만약에 걸리면 치료비를 준다. 사망하면 돈을 더 준다. 이렇게 하면 제가 남편에게 방독면을 씌워서라도 등을 떠밀어서 수업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할까? 한승우 교수는 또 제 아내가 하라고 그러면 저는 해야 돼요. 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 없었는데 수업을 그래서 비대면으로 300명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학생들이 엉뚱하게 대면 수업을 막 요청해서 지금 이게 사전에 계약 조항에 없던 일이 벌어져서 허방지방하게 됐는데 이것을 만약에 결론을 내야 되는 판사님이라면 지금 이 사람들이 사전에 계약을 안 하고 틈새를 남겨놔서 흠결을 남겨놔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시간을 되돌려서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코로나가 발생하기도 전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 앉아서 우리 이런 일이 만약에 코로나라는 것이 만연해서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학생들이 너무너무 요구해서 감염의 위험에 있지만 대면 수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가능성이 있으면 한승구 교수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핑계를 대다가 아니 난 치료비도 주고 와이프랑 얘기해봤더니 월급 2배로 주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연세대학교는 2배요? 만약에 연세대학교 2배요? 그렇게는 못 드립니다. 그럼 제가 저는 그러면 못 하겠습니다. 저 분명히 대면 수업 할 필요 없다고 정부에서 얘기하는데 내가 일부러 내 목숨 걸고 돈이라도 더 받으면 모르겠는데 전 못합니다. 라고 해서 이것이 바토가 날지 아니면 월급 2배 드릴게 해주세요. 라고 연세대학교가 얘기해서 한승구 교수가 하게 될지 만약에 후자로 지금 와이프가 월급 2배만 주면 한다고 그랬고 연세대학교도 학생들이 너무 요구가 거세서 2배 드릴 테니까 좀 하십시오. 요번 학기 요거 가르치는 동안은 요 한 학기 4개월이죠. 4개월 동안은 저희가 월급을 2배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한승구가 교수가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벌어지지 않고 가정적으로 이 둘이 협상을 했다고 그러면 아마 월급 2배 주고 4개월 동안 그 다음에 만약에 감염되면 한승구 교수 치료비 전액을 세브란스에서 치료하는 전액을 학교에서 대준다. 이런 조건으로 수업을 했을 것이다. 라고 판사님이 머릿속에서 자기 혼자 뇌피셜로 가정을 해서 돌려본 다음에 이것이 아마 대부분의 결론일 거라고 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한 교수님 학생들이 저렇게 원하니까
한 교수님 수업하시고요. 다만 한 교수님이 이렇게 수업하시는데 위험이 따르니까 월급은 2배 주고 만약에 한 교수님이 편찮으시면 세브란스에서 공짜로 다 치료해주는 이런 조건을 연세대가 받아들이세요라고 판결을 하겠죠. 그래서 한 교수와 연대와 한 교수 부인이 미리 논의는 안 했지만 그리고 이 일이 발생했지만 그 논의를 했었더라면 가정법이죠 영어에 했었더라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결론을 냈을까를 가지고 그거를 디폴트 룰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왜? 사람들은 협상을 하게 되면 가장 효율적인 결론을 내리거든요. 거래 비용이 없을 때. 여긴 거래 비용 때문에 이걸 안 했었는데 거래 비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이 사람들이 그때 협상을 했었더라면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하는 걸로 판사님은 그리고 법은 디폴트 룰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전에 강호동 씨와 이수근 씨 울릉도 우체국장의 포스트 오피스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불었고 울릉도 아일랜드에서 CEO 강호동 씨가 이제 그 전보를 보냈는데 이 중요한 이 전보 내용이 전달이 서울에 있는 회사에 안 돼서 10 밀리언 달러 요즘으로 하면 이제 120억이에요. 그냥 100억 간단하게 100억의 손해가 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똑같습니다. 이거는 가정법으로 지금 전보를 그냥 아무 말 없이 강호동 사장이 보냈고 울릉도 우체국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 전보를 받아서 보내주기로 했는데 서울에 실수가 났어요. 이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전보가 서울에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처리할지 누가 이 돈을 물어낼지 등을 논의를 했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논의를 안 한 상태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판사님이 이거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강호동 씨가 며칠 전에 태풍이 불어서 우체국에 가서 전보를 붙이면서 그때 얘기는 안 했는데 혹시 이 전보가 배달되지 않으면 제가 100억의 손해를 입게 되거든요. 우체국장님, 울릉도 우체국장님. 울릉도 우체국장님, 아유 그래요? 어유 이거 정말 중요한 저거네요. 전보네요. 그런데 저는 꼭 어떤 계약을 맺고 싶냐면 이 전보가 우체국의 실수로 배달이 안 되면 우체국은 저에게 그 손해액 100억을 우체국 돈으로 물어준다. 라는 조항을 우체국장님하고 계약서에 넣고 싶어요. 전보 발송 계약서에. 울릉도 우체국장님이 꼭 그렇게 하면 지금 저희가 전보가 10,000원인데 10,000원 갖고 저는 도저히 그거를 책임질 수는 없고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고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이게 전보가 배달이 안 되면 우리가 100억을 물어줘야 되는데 이런 보험 상품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보험회사가 아유 그런 보험이요? 아니 잠깐만 기다려서 계산 좀 하고 막 계산하더니 뭐 전보는 그래도 거의 안전하게 뭐 100%는 아니지만 전보가 배달 안 되는 경우가 뭐 1000번에 한 번 정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100억이면 어휴 뭐 100억에 1000번에 한 번이면 100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봐도 우리가 1000번에 한 번 이 전보가 배달이 안 되는데 그러면 1000분의 1 곱하기 100억이라고 해도 이게 1000만 원이에요. 예, 1000만 원 이상을 우리는 받아야지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150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시면 우리가 이걸 보험에 들어서 혹시 강호동 씨 이게 배달이 안 되면 저희가 100억을 지불해 드리고 배달이 잘 되면 그냥 저희는 1500만 원을 갖는 이런 보험을 드시죠?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울릉도 우체국장이 1,500만 원이 알겠습니다. 강호동 씨한테 가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10,000원짜리 그 전보인데 보험을 1,500만 원짜리를 들어야 돼요. 보험 들려면 또 저희 사무 작업도 하고 뭐 하고 하려면 뭐 저희도 전보 전달하고 하면 또 100만 원 정도 경비가 듭니다. 그 보험 처리하고 뭐 이게 서류 처리하고 하려면 그래서 저희가 그 책임지고 해주는 대신에 그리고 잘못되면 저희가 100억을 물어내 드리는 조건으로 보험 이 전보
보내는 비용을 얼마에 청구하냐? 1,600만 원을 내주세요라고 얘기하겠죠. 자, 1,600만 원을 왜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울릉도 우체국장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일어나지 않았지만 울릉도 우체국장과 강호동 씨가 이 일을 예전에 논의했었더라면, 협상을 했었더라면, 그러면 일단 울릉도 우체국장은 보험료가 1,500, 자기네 경비가 100, 그래서 1,600을 요구했을 것이다. 자, 강호동 씨는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우리 판사님의 머릿속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1번째 31회 강의였습니다.